네, 일단은 원체험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외할머니 댁에 있는 깡순이라는 강아지가 제 첫 번째 친구이자 거기에서의 유일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항상 할머니네 집 강아지인 그 깡순이와 놀고 시간을 보내고 이게 약간 저한테 첫 번째 친구에 대한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명다양성 재단에 들어올 때는 그냥 뭐 강아지를 좋아한다 뿐이었지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단지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였고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라던가 배우게 된 생각이라던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라는 건 사실 없었어요. 그건 없었고 근데 제가 약간 뭐랄까 물컥이라고 해야 될까 코끝이 찡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민규 씨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그런 뿌리와 새싹 어린이 친구들이 초등학생 어린이 친구들인데 어른이 돼서도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관심이나 사랑을 놓지 않고 웃기지만 제가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훌륭하게 자란 걸 봤을 때 그때 좀 되게 뭔가 좀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재단의 교육사업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아무래도 제약이 조금 있어요. 어떤 사용해야 하는 종이라던가 아니면 사용해야 하는 뭐 잉크라던가 아니면 수량이라던가 제작 방법이라던가 이런 좀 어떤 제품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포스터나 아니면은 생태 교구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좀 미감이 떨어진다거나 좀 되게 이렇게 하면 더 예쁠 텐데 아무래도 제작 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떤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제약들 덕분에 제가 좀 도전하게 되는 새로운 방법들이라던가 새로운 기회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환경적인 인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인쇄소를 찾아서 인쇄소에 있는 담당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당자님이 그런 파지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던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경험들을 되게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들보다도 조금 더 먼저 환경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그런 허들이었던 어려운 부분들이 또 지금은 굉장히 저한테 자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삶에서 좀 가장 영향을 줬던 전시가 있었거든요. 재단에서 했던 전시 중에
바닥식물원이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진 식물들이라던가 뭐 씨앗들이라던가 열매들을 주우러 산책을 많이 했는데 그때 되게 자연물에 대한 미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준비하면서 바닥을 보는 게 습관이 돼서 바닥을 보면서 이 씨앗은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 같은 거를 좀 더 궁금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약간 조금 뭐랄까 그 바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연물을 줍는 게 약간 보물찾기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예쁜 알토란 같은 모양의 열매를 찾게 되면 약간 득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재미까지 알게 되면서 저의 생태 감수성에 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전시가 아닌가라는 좀 주변을 다시 보게 되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멈춘다면 동물 카페 안에 있는 동물들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들여서 거기를 탈출하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승사자라는 재단의 프로그램 때문에 약간 현장 답사라고 해야 되나? 현장 조사 차원에서 라쿤 카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좀 입을 떼기가 어렵게 뜨악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게 재밌다라는 느낌으로 다 웃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되게 기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설 동물원이라던가 동물 카페라던가 동물 체험 공간 안에 있는 동물들을 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멈추게 된다면 서울부터 시작해서 동물들을 다 구해서 뭔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장소만큼은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들 수 있으면요? 어떻게 막 혹시 제가 초능력도 생기나요?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촬영이 아니었다면 데스노트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편집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아무래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환경에 관심도 많고 그가 직접적으로 이제 자연 보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도 있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굉장히 어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또 더 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기준점이다 보니까 저는 뭐 비닐봉지 쓰지 않는 거, 텀블러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텀블러를 써야 해, 비닐봉지를 쓰면 안 돼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다정하게 하는 걸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좀 요즘 뭔가 그런
그런 불평, 불만의 시대잖아요. 막 누군가 자기의 어떤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다 보니까 뭐 남자친구라던가 아니면 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친구들한테 약간 이런 환경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생긴 변화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환경의 히읗자도 모르던 제 남자친구가 마트에서 비닐봉투 드릴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이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걸 들었을 때 그때 되게 이게 정말 다정함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이 재단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생태를 위해서 또 굉장히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술적인 부분이라던가 환경적인 어떤 감수성 자체를 조금 더 문학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재단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생태 예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 더 뭐랄까 아름답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하고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도 거기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면 재미있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